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의 메시지였다. 미안해, 지은아. 계부가 갑자기 제주도 리조트 여행을 예약했어. 너 혼자 병원에 있어도 괜찮지? 빨리 나아.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가족이 나를 버리고 럭셔리 여행을 떠날 수 있지? 나는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한 지 일주일째 화학요법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계부는 자신의 친자녀 둘과 엄마를 데리고 떠났고 나는 이 차가운 병실에 홀로 남겨졌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다.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복수할 거야. 그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거웠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머리를 만지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창백한 피부, 움푹 팬 눈 28살의 내가 이렇게 쇠약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엄마는 어제 저녁에 병원에 왔었다. 지은아, 내가 좀 더 강해져야 해. 계부가 걱정 많이 하시네.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계부. 그 남자가 나를 걱정한다고? 그는 엄마와 재혼한 지 5년째 늘 나를 이방인처럼 대했다. 그의 친딸 지혜와 아들 민주는 항상 우선이었다. 나는 엄마의 전남편 자녀일 뿐 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존재.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나만 이렇게 버려진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린 시절부터 나는 독립적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했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서 서울의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그런데 이 암이란 놈이 모든 걸 망쳤다. 진단받은 날 계부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바빠서 라는 핑계로. 이제 그들은 제주도의 5성급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고급 식사를 즐기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구토와 고통을 견디고 있다. 간호사가 들어와 주사를 놓았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그녀의 친절한 목소리가 더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다시 봤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지혜의 스토리, 제주도에서 가족 여행. 너무 행복해.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다. 엄마도, 계부도, 민준도. 나만 없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 고통을 그냥 넘기지 않겠어.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이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겠어. 계부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왜 엄마가 그를 따르는지. 독백처럼 내 생각이 맴돌았다. 엄마,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계부의 돈이 더 소중한가? 계부는 건설회사 사장으로 부유했다. 재혼 후 우리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옮겼다. 하지만 그 돈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비조차 계부는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다. 엄마는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편을 들었다. 이제 나도 싸울 거야. 나는 병원 노트북을 열었다.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며 계부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그의 사업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날 오후 친구 하나가 병문안을 왔다. 수진이었다. 지은아, 내 가족 뭐야? 여행 갔대. 너 혼자 두고.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수진아, 도와줄 수 있어? 계부 회사에 대해 알아봐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온라인을 뒤졌다. 계부의 회사, 한건설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 깊이 파보니 불법 자금 유출 의혹이 있었다. 이게 바로 약점인가? 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몸이 지쳤다.
하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야? 이건 기회야. 이 가족을 무너뜨릴 기회,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즐기세요. 나 혼자 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돌아올 때쯤 모든 게 변해 있을 거야.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처럼 내 분노도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화학요법이 시작됐다.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오며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 거야. 내 핸드폰을 확인하니 계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빨리 나와서 돌아와. 집이 비어있네. 웃음이 나왔다. 집이 비어. 나 때문에. 그는 나를 가족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답장 대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 좀 알아냈어.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됐다. 지은아, 한건설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대. 세금 탈루와 뇌물 의혹이야. 공공 입찰에서 불법 로비를 한 것 같아.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생각했다. 계부는 항상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했다. TV 인터뷰에서 정직이 사업의 기본지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엄마는 이걸 알까? 엄마는 계부와 재혼할 때 그의 부를 보고 선택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가난한 싱글맘이었고 계부는 그녀에게 안정된 삶을 약속했다. 나를 희생하면서. 병원 식사가 나왔다. 무색무취에 죽은 나는 한 숟가락 뜨며 과거를 떠올렸다. 재혼 후 첫 가족 모임에서 계부는 말했다. 지은이는 이제 어른이니 스스로 살아.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지혜와 민주는 장난감과 옷을 받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 나만? 그때부터 나는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이 병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워졌다. 오후에 의사가 왔다. 항암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 지지가 중요해요.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가족. 그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을 텐데. 나는 물었다. 퇴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수진에게 더 깊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친구의 친구를 통해 한건설 전 직원을 소개받았다. 그와 통화했다. 이 사장님은 입찰에서 뒷돈을 썼어요. 증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한테 말하는 거지? 그는 복수를 원했다. 해고당한 후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우리는 약속했다. 증거를 보내달라. 내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다. 뇌물장부, 이메일 기록. 이게 진짜라면 계부는 끝장이야.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이걸 공개하면 엄마는 어떻게 돼? 지혜와 민주는 그들은 무고했다. 하지만 나도 무고했다. 버려진 나도. 미안하지만 이건 정의야. 내 마음이 차갑게 굳어졌다. 저녁, 병실이 조용해지자 독백이 시작됐다. 계부, 당신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당신을 버릴 차례야. 나는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언론에 제보할 거야. 하지만 먼저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려.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싶어. 그 후에 무너뜨릴 거야. 핸드폰에 지혜의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다. 바다 너무 예뻐. 댓글에 엄마, 우리 가족 최고. 나의 댓글은 없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밤이 깊어지자 통증이 심해졌다. 하지만 그 통증이 나를 깨웠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이 가족을 재정의할 거야.
창밖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비처럼 내 눈물도 흘렀다.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었다. 결의였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일 돌아올게. 선물 사올까?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나는 대답했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제일이죠. 속으로는 당신들의 행복이 곧 끝날 테니라고 중얼거렸다. 증거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확실했다. 계부의 회사는 공공입찰에서 경쟁사를 제치기 위해 뇌물을 썼다. 금액은 수억 원.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단순 제보가 아니라 더 드라마틱하게. 수진이 병원에 왔다. 지은아, 위험해. 만약 들키면 그녀의 걱정에 나는 웃었다. 이미 버려진 몸이야? 잃을 게 없어. 우리는 함께 계획을 다듬었다. 먼저 익명으로 회사 내부에 유포. 그 후 언론. 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명예 실추였다. 그는 사회적 지위를 중시했다. 그걸 빼앗아줄 거야.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퇴원 날짜가 가까워지자 몸 상태가 나아졌다. 머리카락은 더 빠졌지만 정신은 강해졌다. 이 병이 나를 변화시켰어. 과거에 나는 순응했다. 이제는 아니다. 엄마가 돌아온 날 병원에 왔다. 지은아, 미안해. 여행이 갑자기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계부는 따라오지 않았다. 바빠서 당연했다. 나는 엄마를 안았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왔다. 강남 아파트는 여전했다. 지혜와 민준이 선물을 자랑했다. 언니, 제주도 기념품. 나는 미소 지었다. 계부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퇴원 축하해. 그의 말투가 건조했다. 저녁 식사 중 나는 물었다. 회사 일은 어때요?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왜? 그냥. 소문 들었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이미 알아챘나? 하지만 그는 웃었다. 사업은 항상 소문이야.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증거를 정리해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회사 직원들에게. 제목, 한건설의 비밀. 내용은 뇌물 증거 요약. 다음 날 계부의 표정이 변했다. 출근 후 돌아와서 소리쳤다. 누가 이런 짓을? 엄마가 놀라 물었다. 무슨 일? 그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효과가 있네.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며칠 후 회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내부 고발로 감사팀이 투입됐다. 계부는 매일 늦게 귀가했다. 이게 다 누군가의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엄마는 불안해했다. 지은아, 내가 아는 거 없니? 나는 고개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알아. 지혜가 울었다. 아빠가 왜 그래? 민준도 불안했다. 가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독백이 깊어졌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정해.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버려진 고통을 그들도 느껴봐야 해. 하지만 엄마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먼저 나를 버렸어. 계획의 다음 단계, 언론 제보. 유명 경제지에 보냈다. 한건설 뇌물 스캔들. 이제 기다릴 차례였다. 기사가 터졌다. 신문 헤드라인, 한건설 사장, 공공입찰 뇌물 의혹. 계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울었다. 여보, 사실이 아니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혜와 민주는 방에 숨었다. 나는 부엌에서 지켜봤다. 이 순간을 기다렸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감정이 들었다. 승리감보단 공허함. 계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너, 아니지. 그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말씀? 그는 한숨 쉬었다. 미안해. 병원 때 내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사과였다. 늦었어.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 피가 아니니까? 미안, 그 말에 내 심장이 찔렸다. 솔직함이 더 아팠다. 엄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내가 한 거야. 그녀의 눈에 배신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계부가 일어났다. 왜? 복수 때문에? 내 버려진 기분을 느껴보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지혜가 달려와 소리쳤다. 언니, 왜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민준도 울었다. 가족. 나한테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들의 눈물이 나를 흔들었다. 그날 밤, 계부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집에 기자들이 몰렸다. 우리는 커튼을 쳤다. 엄마가 나를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이제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용서하고 싶었다. 병이 나를 가르쳤듯 이 사건도 가족을 가르칠 거야.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재검진 갔다. 의사가 말했다. 암세포가 줄었어요. 회복 중입니다. 기쁨이 밀려왔다. 살아남았어. 집으로 돌아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이제 솔직해지자. 계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사에서 사임했다. 스캔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벌금과 사회봉사, 하지만 감옥은 피했다. 충분해. 독백처럼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재건할 때야. 엄마와 나는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계부를 사랑했지만 나를 소홀히 한 걸 후회했다. 지혜와 민주는 나를 처음으로 선의로 봤다.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다. 가족 치료. 이게 진짜 가족인가? 시간이 흘렀다. 나는 회사에 복직했다. 머리에 가발을 쓰고 새롭게 시작했다. 계부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깨끗하게. 우리는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보며 웃었다. 다음엔 다 같이 가자.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스캔들 후 6개월, 삶이 안정됐다. 나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밤마다 꿈에서 병실을 봤다. 홀로 남겨진 나의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가족은 변했다. 계부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지은아, 밥 먹었어. 사소한 말들이 쌓였다. 엄마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이 가족은 무너졌을 거야. 아이러니했다. 내 복수가 가족을 구했다. 지혜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언니, 어떻게 공부했어? 민주는 게임 대신 책을 읽었다. 이게 변화인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진심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계부와 단둘이 화 나눴다. 왜 나를 미워하셨어요? 그는 솔직했다. 내 아버지를 질투했어? 엄마가 아직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놀랐다. 그게 이유. 그는 이어 말했다. 이제 후회해. 내가 내 딸처럼 느껴져. 눈물이 고였다. 용서할 수 있을까?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정말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가 아닌 강원도 산장. 럭셔리가 아닌 소박한. 바비큐를 하며 웃었다. 계부가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내 덕분에 깨달았어. 엄마가 안겼다. 지혜와 민준이 노래를 불렀다. 이게 행복인가?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버려짐에서 시작된 여정. 복수에서 용서로 수진에게 말했다. 고마워. 내 도움 없었으면 못했어. 그녀는 웃었다. 내가 강하니까? 가을, 계부의 새 사업이 성공했다. 그는 나를 파트너로 불렀다. 함께하자. 나는 수락했다. IT 지식으로 도왔다. 가족이 하나 됐다. 이게 결말인가?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모든 게 변했어. 땀은 사라졌고 가족은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 과정의 고통을 잊지 않았다. 그 충격이 없었다면 영원히 이방인이었을 거야. 계부는 이제 나를 딸이라고 불렀다. 엄마는 매일 안부를 물었다. 지혜와 민주는 형제처럼 느껴졌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함께 트리를 장식했다. 선물을 주고받았다. 계부가 나에게 편지를 줬다. 지은아,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용서했어. 새해, 나는 결심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회사에서 승진했다. 사랑도 찾을 거야. 삶은 계속된다. 버려진 병실의 충격이 새로운 시작을 줬어. 가족 사진을 찍었다. 모두 웃었다. 나도. 이게 진짜 가족이야. 끝은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의미 있는 결말, 용서와 재생이.